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채널 짱변TV를 운영하고 계신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던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국각수입니다. 많이 받으셨죠? 예, 이제 받을 생각입니다. 예, 소문 많이 났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변호사님하고는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은 하는데 막상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양부모의 학대로 그 16개월의 짧은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난 그 정인이 사건을 놓고 그 사회적 공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짚어주시죠, 변호사님. 예, 그 생후 7개월 무렵에 그 입양되었던 정인 양이 입양된 지 한 달 후부터 양 부모로부터 9개월 동안 상습적인 학대를 받다가 작년이죠. 10월 13일에 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그 진단으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사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이 저희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뭐 신고를 할 때마다 경찰의 태도는 뭐 좀 어땠나요, 그때? 저희도 이 국민적 공분이 심해지고 속속에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난해에 그 5월 달부터 이 사건 접수를 한 3차례 받았던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정인 양의 온몸에 멍이 있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이웃 주민들이 정인 양이 혼자 차량에 방치되어 있다, 갇혀 있다. 그다음에 또 사망하기 한 20일 전에 9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112에 신고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보니까 입안에 상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거나 외력이 없는 한은 상처가 날 수 없는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 같다라고 구체적으로 112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경찰이 그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거죠.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뭐 내사 종결이라든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버렸죠. 그래서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 자신들의 직무를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경찰 내에서 자체 감사도 있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우리 국민들이 알았던 내용은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그 징계 수준이 예상보다 낮았다. 그게 또 밝혀져서 저희 국민들이 또 공분을 막 하고 있죠. 또 뭐 제가 알기에도 이틀 전에 관할 경찰서 양천경찰서장인가요? 그 서장을 대기 발령했다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이 사건 처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택도 없습니까? 네. 아니 그 현재 그 양모죠? 양어머니 그 장 씨는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또 양아버지 안 씨는 방임죄로 불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양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되게 높거든요. 혹시 이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네, 우선 여기는 사람의 사망에 대한 결과가 있었으니까 최초에 이제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사람을 죽이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도 나는 이러한 가격 행위를 한다는 어쨌든 그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용인하는 비필적 고의가 증명이 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합니다. 고의의 증명 문제가 지금 앞으로 많이 쟁점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사건입니까? 우선 최근에 그 살인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이 사인 감정 왜 죽었는지 여부 무엇 때문에 어떤 외적인 가해 행위 충격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어쨌든 새로 재감정에 들어갔다 하거든요. 검찰에서 지금 재감정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원래 지금 1월 13일에 첫 재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재감정 신청 단계에 있어서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아동학대 치사 부분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사건 너무나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응급실에 실려온 당시부터 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이, 복부에 피하고 염증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또 복부 깊은 곳에 있는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췌장이 어떻게 절단이 됩니까? 저 몸속 깊이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치명상을 가한 가결성이 있었다. 또 비필지 고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분명히 양모는 이게 학대하면서도 이 정도 학대를 가하면 아이가 죽는다는 사실 정도는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미필지 고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아닌가. 향후에는 인정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질문 중에 그 양형 문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인죄가 만약에 적용이 되면 예. 형량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우선 이제 현재 기소된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는 원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증력인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보통 4년에서 한 7년 정도에서 선고가 납니다. 그런데 살인죄 경우에는 예. 양형 기준에서 10년에서 16년이거든요. 벌써 양형 기준이 살인죄가 높기 때문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겠죠. 예. 예. 아니 참 저도 이 정인이 사건을 방송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청취자분들께 그 얘기를 못했어요. 정인이의 명복을 빈다고. 네. 예,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넘어가서 정인이 명복 빌고 좀 하늘에서라도 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는 그런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예. 변호사님 또 다음 주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